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셀프 스토리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좀 다소 낯설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보면. 하지만 이제 최근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당히 뜨고 있는 그런 어떤 니치 섹터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SPI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드리지만, 이 미국 상장 리츠 시장에는 퍼블릭 스토리지라든지 엑스트라 스페이스 같은 어떤 대형 셀프 스토리지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 또 한국 투자자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한국에는 이제 리츠 같은 상품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다소 낯설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셀프 스토리지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이 대표적인 다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어허브라고 하는 이제 싱가포르 회사도 한국에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가 바로 이 스토어허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토어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죠. 워버그 핑커스가 이제 투자한 회사인데, 상당히 이렇게 유명하죠. 워버그 핑커스는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플랫폼 투자로 유명하고, 이 워버그 핑커스가 스토어허브에 투자한 시기가 2019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의 캐피탈랜드로부터 스토어허브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도 2022년에 초에 진출해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이라든지 영등포, 성수, 그리고 강남 테란로에 가도 이 스토어허브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스토어허브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호주 진출 선언을 했습니다. 호주는 아직까지 이 스토어허브가 진출하지 않았던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싱가포르, 이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이런 쪽에서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약 480개 정도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제 호주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 호주 진출을 선언했고요. 이 3억 달러를 투자해서 스토어허브 오스트레일리아를 일단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현지의 셀프 스토리지 운영 전문가인 사이먼 드가리스라는 사람을 CEO로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CEO로 영입된 이 사이먼 드가리스가 한 말을 보면, 호주의 셀프 스토리지 산업은 이민과 매력적인 인구 통계에 따라서 이제 기록적인 인구 증가, 그리고 주거 밀도 증가, 재택근무 환경의 진화 등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어떤 지점들에 놓여 있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현대적이고 유연하고 위치가 좋은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이에 힘입어서 스토어허브도 앞으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드니, 멜버른, 캔버라와 같은 주요 대도시의 5개 자산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수와 개발을 통해서 확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이 호주 진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만 이제 이 스토어허브 얘기를 하면서 또 호주의 어떤 셀프 스토리지 리츠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한국에는 이제 셀프 스토리 리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놓고 봐도 상당히 없습니다. 이런 셀프 스토리 상품은. 근데 이제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일본에도 이제 셀프 스토리지 리츠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이제 호주에는 오래전부터 셀프 스토리지 리츠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상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내셔널 스토리지고, 이 내셔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상장을 했고,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성장을 해서 처음에 이제 2억 4천만 호주 달러 시작했다가 지금은 313억 호주 달러로 시가총액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고, 또 이렇게 주가 수익률도 저기 상장 IPO 당시와 비교하면 300% 이상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성장세는 보면 호주 전체의 어떤 증시 지수라든지 그리고 리츠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큰 어떤 높은 수익률을 이렇게 보여주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호주 셀프 스토리지 시장의 현재 전체 점유율로 놓고 보더라도 내셔널 스토리지 리츠가 이렇게 17%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유일한 셀프 스토리지 상장 리츠였는데 2024년 8월에 또 다른 셀프 스토리지 리츠가 상장을 했습니다. 아바쿠스 스토리지 킹이라는 리츠이고요. 현재 점유율이 9%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전체 시장에서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성장 포텐셜은 높은 그런 어떤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셔널 스토리지가 이제 상장 이후에 이런 포트폴리오 성장 추이를 보면
초기에는 이제 호주에만 있는 자산 274개로 이제 상장을 했고, 지금 호주 자산은 4,000개를 넘었고요.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도 이제 2015년부터 진출을 해서 지금 뉴질랜드 자산도 500개가 넘습니다. 다 합치면 4,500개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처럼 이게 되게 상당히 빠르게 이제 연간 성장률을 보면 거의 매년 30% 이상 성장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리츠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또 호주에도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이제 기회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스토어 허브도 호주로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셀프 스토리지 업체 스토어 허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호주의 대표적인 셀프 스토리 리츠 내셔널 스토리지 리츠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